말더듬이. 어릴 적에 말을 심하게 더듬었어. 언어장애라고 하지. 거의 반벙어리 수준이었어. 사람들이 놀리더라고. 참을 수 없었지. 아마 그때부터 주먹을 쓴 것 같아. 일종의 복수심이었지. 태권도, 유도, 레슬링, 킥복싱, 합기도 등 온갖 무술도 다 익혔어. 정말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운동했지. 나를 지키려고 말이야. 종로를 제패할 때 남들은 날 타고난 싸움꾼이라 말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싸움꾼이라기보다 독종이었어. 반항심. 초등학교 때 이미 나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어. 두세 살 많은 형들도 내 상대가 안 됐어. 다 한 주먹에 잡아뜨렸거든. 그런데도 내 반항심은 끝이 없었어. 선생님 때문이었지. 선생님은 내가 잘못할 때마다 벌로 책 읽기를 시켰어. 더듬더듬 책을 읽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때 느낀 수치심과 모욕감이란. 난 더 삐뚤어지기 시작했지. 그래서인지 밖에만 나가면 싸워댔어. 충남짱. 요즘 애들 흔히 짱이라는 말 쓰지? 중학교 때 이미 충남 지역을 제패했어. 일종의 주먹짱이었지. 서산은 물론 천안, 온양, 예천, 홍성, 당진 등 충남 일대 중학교를 장악해버렸지. 충남에서 잘 친다는 아이가 있으면 곧장 달려가 맞짱을 떴어. 그때 주먹 맛을 알았어. 타자가 홈런 칠 때 그 느낌이 있지. 걸렸구나 하는 거. 아마 그 느낌일 거야. 내 주먹이 상대 턱에 꽂힐 때 딱 하는 소리가 나면 백발백중 넘어갔지. 100kg이 넘는 거구도 말이야. 그렇게 충남을 완전 제패했어. 내 적수가 없었지. 서울 입성. 중2 때였어. 부모님이 날 서울로 전학시켰어. 당시 형님이 장충동에서 약국을 했는데 형님 댁에서 먹고 자며 장충중학교에 들어갔지. 한데 웬걸? 여긴 진짜 내 세상이었어. 싸울 상대가 얼마나 많아. 시골 바닥하고는 다르더구만. 물론 중학생들은 내 적수가 안 됐고 고등학생 형들이랑 붙었지. 성동공고, 덕수상고, 장충고 등 그 일대 짱들과 맞짱 떠서 다 이겼어. 내 소문이 처음으로 퍼지기 시작했어. 장충중학교 싸움 귀신이라고. 한참 재밌었는데 부모님이 다시 서산으로 부르더라고. 거기서도 싸움질 할 거면 차라리 내려오라고. 서울이 눈앞에 아른거리더라고. 서산은 재미없었어. 나보다 강한 상대가 없으니까. 내가 싸우는 이유? 정말 단순해. 최고의 주먹이 되고 싶었거든. 난 그냥 싸우는 게 좋았어. 나보다 강한 상대를 찾아 그를 눕히는 게 좋았지. 한데 서산은 얼마나 심심해. 그래서 가출을 결심했지. 고등학교 2학년 때야. 친구 6명을 데리고 무작정 서울로 향했지. 돈 30만 원 들고 종로 여관을 빌렸어. 서울 제패의 꿈을 안고 말이야. 그때 여관비가 1,200원 정도. 합숙을 하면서 몸을 만들었지. 운동은 종로 YMCA 체육관에서 했어. 당시 종로 3가는 이쁜이파 애들이 장악하고 있었지. 천궁이라는 음악다방에서 상납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도 행동에 들어갔지. 다방에서 이쁜이파 애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 아니나 다를까 사장에게 돈을 받더니 위에 당구장으로 향하더라고. 곧바로 쫓아갔지.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였어. 그러니 상대가 되겠어. 한 방에 보내버렸지. 그리곤 이쁜이한테 돈을 받아 다시 천궁 주인에게 돌려줬어. 그렇게 종로 3가를 접수했고 내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 상납? 난 필요 없다고 했어. 종로 3가를 접수하고 때를 기다렸지. 다음 타깃은 종각 종로 1, 2가는 돼지파 구역이었지. 당시 돼지파는 종각에 있는 파노라마 나이트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규모가 꽤 컸어. 한데 돼지파는 예상외로 싱겁게 접수됐어. 우연히 혼자서 돼지파와 마주쳤고 그쪽에서 내게 먼저 시비를 걸더군. 날 얕잡아 본 거지. 하지만 싸움은 상대가 10명이든 20명이든 상관없어. 우두머리급 두세 명만 눕히면 그걸로 끝이야. 보스가 꺾이면 밑에 부하들은 오합지졸이 되지. 그렇게 종각을 접수했어. 내 나이 20살 때 말이지. 사람들이 나를 김두한이라고 하더군. 웬 김두한? 김두한 그는 어린 나이에 맨주먹으로 전국을 장악했다고 말이야. 나랑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하나. 오직 맨주먹으로 싸웠기 때문이지. 난 절대 연장을 안 써. 아우들에게도 연장을 못 쓰게 했지. 난 내 주먹이 사시미 칼보다 더 세다고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게 진정한 싸움꾼이지. 건달 말이야. 대신 전쟁이 시작되면 폭대는 차지. 가죽 폭대. 칼 맞고 죽으면 안 되잖아. 팔이나 다리는 상관없지만 당시 무교동은 특별히 관리하는 애들이 없었어. 질 안 좋은 양아치들이 여기저기서 돈을 뜯고 다녔지. 종로를 완전히 접수한 우리는 무교동을 정리했어. 무교동을 장악하니 식구들이 40-50명 정도로 늘었어. 그리고 명동 접수에 들어갔어. 당시 명동은 신상사, 양은이파, 조양은, 서방파, 김태촌 정도 있었는데 신상사는 사보이 호텔 테러로 거의 지는 별과 다름없었지. 한편 양은이파는 조양은 선배가 구속돼 잠시 조용한 상태였어. 서방파 김태촌 선배와는 원래 친해 우리에게 우호적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명동에 들어가기도 쉬웠지. 그렇게 안토니파는 명동까지 일부 접수하며 세를 확장시켰어. 그런데 왜 안토니파냐고? 그건 이상하게 지어진 거야. 당시 성 뒤에다 돈을 붙여서 부르는 게 유행이었어. 돈이 많다고 말이지.
예를 들어 김돈, 팍돈 그런 식으로. 나보고는 안돈이라고 하더라. 그러다 영화 대부가 나왔어. 거기 나오는 마피아 이름 대부분이 안토니오잖아. 어느새 안돈이 안토니로 바뀌어 있더군. 우습지? 거창한 이유는 하나도 없어. 그냥 사람들이 나를 안토니라고 불렀고 그렇게 안토니파가 된 거야. 그렇게 승승장구했지. 마침 강남붐이 일었고 우리도 강남으로 진출했어. 당시 강남에는 남서울 호텔, 리버사이드, 팔레스, 호텔, 삼정호텔 등 4개가 있었는데 내가 팔레스 호텔을 장악했지. 남서울과 리버사이드는 호남 쪽 식구들이 장악했고 식구도 200명 이상으로 불어났어. 친구 6명과 서울로 올라온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안토니파가 전국구 조직으로 변해 있더군. 주먹들의 세계는 단순해. 패자는 말없이 물러난다. 바로 그거야. 장악을 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력 다툼을 해서 주먹 강한 사람이 그 지역을 갖는 거야. 그렇게 세력을 확장하는 거야. 물론 세력이 커질수록 견제도 많이 받아. 아마 전국 조폭 보스 중 대부분은 불법 총기 가지고 있을 거야. 테러에 대비하려고. 나도 항상 총을 머리맡에 대고 잠들었으니까. 물론 경찰서에 신고하고 다 반납했어. 한 번은 야쿠자랑 붙은 적이 있어. 아마 대한민국 건달 중에 야쿠자와 맞짱 뜬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아는 마담의 소개로 야쿠자인 야마구치 구미 식구들을 만난 적이 있어. 안토니파가 잘 나갔으니 우리를 이용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었지. 무슨 사업? 마약을 국내에 풀자는 거야. 미쳤어? 마약을 풀게. 난 단 한 번도 뽕에 손댄 적이 없어. 남들은 나를 건달이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세계에서 정도를 걸었어. 그래서 단호히 거절했지. 건방지다고 내게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서 아주 아작을 내줬지. 그리고 시비 건 놈 손가락을 잘라버렸어. 다른 야쿠자가 보는 앞에서. 한데 되려 야쿠자들이 이 안상민의 강한 기백에 매료된 거야.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제대로 된 주먹이라고 높이 평가했지. 정말 밤의 황제였어. 당시 내 자동차가 3대였지. 1호차가 GM 올즈모빌 방탄차였어. 우리나라에 방탄차 탄 사람은 대통령하고 나 이렇게 둘뿐이었거든. 2호차가 벤츠 500, 3호차가 푸조였어. 조직이 커지니 정치권에서도 손을 뻗더라. 그렇게 형님 아우 하면서 연결될 때도 있어. 그때 사회면에 대문 짱만하게 나왔어. 방탄차 탄 조직 보스 구속이라고. 내게 붙여진 죄목만 해도 9가지 더군. 살인교사, 특수강도, 마약, 외환관리법 위반, 폭력교사, 총포, 도검류, 화약법 위반. 재판날 검사에게 말했지. 이보시오. 이왕 하는 거 한 가지 더 추가해 10가지 채우시오. 그랬더니 공갈 협박이라는 죄목이 하나 더 추가돼서 10가지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어. 황당하더군. 내 아우들은 모두 15년에서 10년 이상 받았지. 일단 사람은 살려야 되겠더라고. 당시 가진 돈이 한 30억쯤 됐었어. 모두 풀었지. 나와 내 아우들 재판하는 데 있는 돈 다 풀었어. 그런데 세상이 참 웃기지. 사형이 결국 5년으로 깎이더라. 10가지 구형이 다 빠지면서 우리나라 참 썩었지? 난 말이지 사실 이 세계가 나쁜 일인지 몰랐어. 내가 어디 서민을 괴롭혔나? 난 절대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어. 약자한테는 한없이 약했고 강자한테는 한없이 강했던 게 이 안상민이야. 단지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웠을 뿐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 보고 사회학이라 하더라고. 하지만 정말 사회학은 정치하는 사람들 아닌가? 온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분노케 하잖아. 97년이지. 팔레스 호텔에서 은퇴식을 가졌어. 은퇴식하는 보스 봤어? 사실 그냥 내 생일날 조직원들 불러놓고 이제 이 생활 그만 접겠다고 말한 거야. 그간 10여 년 동안 교도소를 들락거렸지만 여전히 나는 손을 씻지 못했지. 하지만 결국 이제 와 느낀 건 환멸뿐이었어. 의리는 사라진 지 오래고 배신이 난무했지. 회의감이 들더라. 나는 적어도 사나이 의리 하나로 살았는데 먹과 낭만을 알았는데 어느새 주먹 세계는 주먹보다 연장에 앞서는 피비린내 나는 곳으로 변했더군. 하지만 무엇보다 손을 씻게 된 계기는 내 사랑하는 아내 때문이야. 안상민 씨는 4차례에 걸쳐 약 10년간 옥살이를 했다. 1999년 1월 출소 이후 고향인 충남 서산에 정착한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의 아내는 시장에서 이불 가게를 한다. 현재 청소년 선도에 전념하고 있는 그는 거의 매일같이 아내의 가게에 들러 이불 배달을 거들고 있다. 당대 최고 주먹. 안토니파는 80년대 서울 종로와 명동 및 강남 일대를 주름잡던 폭력 조직이다. 20대 초반에 고향인 서산과 당진, 홍성, 대천, 예산 등 충남 일대를 평정한 후 서울로 진출한 안 씨는 타고난 싸움 솜씨를 인정받아 이른바 전국구 주먹의 반열에 올랐다. 당시 서울 주먹계를 좌지우지하던 3대 패밀리의 명성이 조직력과 연장질에 힘입은 것이라면 안토니파의 위력은 보스 안 씨의 주먹 실력에서 뿜어져 나온 것이었다. 그는 유난히 맞짱일 대일 승부를 즐겼으며 패한 적이 거의 없는 당대 최고 주먹 중 하나였다. 그의 이름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은 1987년 살인교사 혐의를 받았던 그가 자수했다가 탈주,
경찰의 추적을 받을 때였다. 언론은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외제 방탄차를 타고 다니는 폭력계 대부라고 표현했다. 1992년 10월 그가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했을 때 그의 아우들은 교도소 정문 앞에 관광버스 세대와 승용차 30대를 포진시켜 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비행 청소년 선도하는 재미. 기자가 서산을 찾은 지난 2월 3일 그는 이마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사정인즉 이랬다. 전날 밤 서산엔 눈이 많이 내렸다. 그는 평소처럼 그날도 차를 몰고 밤거리 순찰에 나섰다. 오토바이 폭주족을 발견하곤 뒤를 쫓았는데 눈길에 차가 굴러 전신 타박상에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는 것이다.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밤거리를 순찰합니다. 처음엔 재미로 시작했는데 한 2년 하다 보니 재미가 덜해요. 밤거리의 비행 청소년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젊은 애들이 반항하지는 않습니까? 아직 망신당한 적은 없습니다. 거물 아저씨라면 아이들이 다 알아보고 꼼짝 못하지요. 무서워서 못 돌아다니게 하는 것도 선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물은 1999년 10월 그가 펴낸 책 제목이다. 출판기념회 때 서산시장이 축사를 했다. 일부 언론에 소개도 됐던 이 책은 지금까지 30만 부 가까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 사업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하는 일입니까? 내 돈 들여 자발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신하 수사기관으로부터 청소년 선도위원회에 들어오라는 제의를 몇 차례 받았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자기 과시나하는 사람들 틈에 끼이기 싫어서입니다. 가슴에 띠를 두르고 가도행진하는 것보다는 밤거리에서 한 아이라도 붙잡고 대화에 설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선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비행 청소년들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된 선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가 겪어보니 정말 좋지 않더라. 처음엔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엔 범죄자의 길을 걷게 되고 결과가 비참하더라고. 주먹 사회에서는 깡패니 조직폭력이니 하는 말보다 건달이라는 용어를 즐겨 쓴다. 안 씨는 건달에도 족보가 있다고 말한다. 주먹 건달, 화류계 건달, 라인 건달, 양아치 건달이 그것이다. 주먹 건달은 말 그대로 정통파 주먹을 일컫는다. 돈보다 의리를 중시하고 나름대로 의협심이 있는 이른바 건달 정신을 가진 부류다. 이에 비해 화류계 건달은 연예계나 사창가를 기반으로 한 주먹을 가리키는 것이고 라인 건달이란 슬롯머신이나 카지노 등 도박 계통에서 성장한 건달을 일컫는다. 논두렁 건달로도 불리는 양아치 건달은 서민을 등쳐먹는 말 그대로 동네 양아치 수준의 조무래기 주먹을 뜻한다. 안 씨는 진정한 건달은 돈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 요즘 주먹들은 오로지 돈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건달 사회의 낭만이나 매력이 없어졌다고 말한다. 건달에도 등급이 있다. 자서전을 보니 마지막 낭만파 주먹으로 자처했던데 무슨 뜻입니까? 강아지에게도 혈통이 있듯 건달 세계에도 혈통과 족보가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주먹들은 아주 잔인하거나 파렴치한 짓을 스스럼없이 저지릅니다. 하지만 혈통 좋은 건달들은 나름대로 멋이 있고 룰을 지킵니다. 정의감이 있고 신의를 소중히 여기죠. 저도 그런 점을 건달의 매력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싸움은 많이 했지만 절대 서민을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건달들 보면 똥개들 참 많아요. 먹을 것만 주면 아무나 따라가고 무슨 짓이든 하는. 가수도 이류가 있듯 건달도 등급이 있습니다. 삼류 건달의 못된 짓을 두고 건달 전체를 매도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사회악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생활 안 했겠죠. 지금 생각하면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인데 그때는 마치 사회 정의라도 구현하는 양 열심히 싸웠습니다. 유흥업소 이권 따위를 차지하는 일도 탈세 등 부정과 불법을 일삼는 놈들의 돈을 나눠 갖는 것쯤으로 여겼어요. 그런 돈은 뺏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서민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죠. 최근 검찰이 조직폭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대표적인 조직들의 우두머리나 중간급 보스들을 구속했는데 요즘도 3대 패밀리와 같은 거대 조직이 주먹개를 휘어잡고 있습니까? 지금은 양은이파니 서방파니 하는 거대파가 없어요. 조직 자체도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저 누구 밑에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내가 활동할 때만 해도 조직이라고 해봐야 대여섯 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소 조직이 수백 개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애들은 3대 패밀리에 관심도 없습니다. 검찰은 조양은 씨나 김태촌 씨를 조직폭력계의 대부로 여기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크다고 보지 않습니까? 양은 형님이나 태촌 형님이 악명을 떨치게 된 데는 매스컴도 한몫했습니다. 더 심한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두 사람 말이 먹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다만 맹목적 추종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영향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요즘 애들은 기존 세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겸상을 싫어합니다. 똑같은 범죄라도 양은이파니 태촌이파니 하는 과거 조직과 관련되면
1년 살 것을 10년 살게 되니까요. 그러니 과거 조직의 보스를 떠받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토니파는 호남이나 서울 조직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세력이었다. 그렇긴 해도 굳이 구분하자면 호남 주먹패들과 가까운 편이었다. 그 탓에 경찰은 한때 안 씨를 범서방파 부두목으로 잘못 파악하기도 했다. 그는 조양은 김태촌 씨를 모두 형님으로 부른다. 그들이 전국구 주먹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1987년 살인교사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은 안상민 씨는 1991년 대전교도소에서 조양은 씨를 만났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은 조 씨는 당시 교도소에서 한동을 혼자 쓸 만큼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조 씨와 안 씨는 한밤중에 통방하는 것으로 서로 안부를 확인했다. 한 달 후 청송교도소로 이감된 안 씨는 일과 시간에 누군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듣고 놀란다. 죄수 신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바로 김태촌 씨였다. 아침 저녁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태촌 형님이 그렇게 처량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먹 세계의 허망함을 그때만큼 절실히 느낀 적도 없습니다. 주먹들의 이권 개입 실태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띈다고 들었습니다. 전에는 주로 유흥업소나 도박장, 건설업계 등에서 이권을 챙겼습니다. 나이트클럽에 찾아가 지배인이나 전무 또는 사장을 불러내 우리가 업소를 보호해 줄 테니 지분 20%를 달라고 요구하죠. 건설업계의 경우 공사가 발주되면 사업주들은 아예 건달 몫으로 20%를 떼어놓습니다. 건달들은 해결사 노릇을 합니다. 말을 듣지 않는 업체를 찾아가 협박을 해 담합에 동의하게 만드는 식입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해당 업체 이사로 등재해 놓죠.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장에 어느 유명한 건달이 나타났다 하면 일반인들은 주눅이 들어 응차를 포기하고 맙니다. 요즘 주먹들의 가장 큰 수입원은 사채입니다. 주먹들이 움직이는 지하자금은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수천억 원대라고 보면 됩니다. 사채 이자 수익에 비하면 유흥업소 이권은 아무것도 아니죠. 최근 몇 년 사이에 새롭게 등장한 이권은 벤처기업입니다. 주먹들은 엄청난 지하자금을 배경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직접 운영하기도 합니다. 주식에도 많이 투자합니다. 주로 작전 세력과 손을 잡죠. 작전에 개입할 때 주먹들이 확보하는 자금은 2천억, 3천억 원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확실한 언지를 받고 뛰어들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애꿎은 개미군단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주식으로 재미 본 주먹이 많아요. 과거 식구들이 저한테도 주식 투자를 권유합니다. 2억, 3억 원만 투자하면 몇 달 안에 10억 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권엔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안토니파 안상민 이야기. 지금이야 건달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제가 활동하던 때만 해도 건달의 활동 영역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이른바 나와바리 싸움이 치열했죠. 제한된 영역을 서로 차지하려다 보니 조직 간에 피 튀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엔 오로지 유흥업소였어요. 호텔 나이트클럽 하나만 가져도 식구들 수십 명 먹여 살리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입원이 다양해졌습니다. 싸울 일이 별로 없죠. 예전엔 다 내놓아였는데 요즘은 너 반, 나 반입니다. 웬만하면 타협하고 서로 피 흘리는 일을 피합니다. 안상민에 따르면 주먹들은 자기 과시와 허세 부리는데 엄청난 돈을 들인다. 전성기였던 80년대 중반 안상민은 그때만 해도 서울거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던 벤츠 500을 탔다. 또 언론 보도로 널리 알려진 것처럼 경호원들의 호의 속에 외제 방탄 승용차를 몰고 다녔다. 주한 미국 대사가 타던 것을 뒷거래로 구입했다고 한다. 요즘은 센 놈들 참 많아요. 저도 예전에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어봤지만 요즘 잘 나가는 주먹들은 그런 옷을 한 번에 대여섯 벌씩 사들입니다. 그런 애들은 김태촌이 누구야 하는 거죠. 한 달 수입이 보통 수억 원대입니다. 푸조, 도요타, 크라운과 같은 최고급 외제차 아니면 안 탑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벤츠가 1000대 있다면 그중 900대는 건달 것입니다. 그토록 화려한 세계에 있다가 평범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듯 싶습니다. 주먹들이 좀처럼 그 세계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데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저도 무척 괴로웠습니다. 주변의 유혹도 끊이지 않고요. 주식 투자해라. 카지노에 놀러오라. 요즘은 그 선은 넘어섰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으로 삽니다. 돌아다니지 않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 그 돈으로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예전엔 한 달 품위유지비만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었습니다.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이름값이 있으니 한 번 내면 최하 50만 원입니다. 요즘은 연락이 와도 가지 않죠. 은퇴를 선언했을 때 동생들이 반발하거나 말리지 않았습니까? 반발 못하죠. 제가 워낙 강했으니까요. 저를 따르던 동생들 일부는 서운한 감정을 가졌을 겁니다. 은퇴하면서 돈을 나눠주지도 못했고
챙겨놓은 비자금도 없었으니 또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게 되니 타격이 컸겠지요. 하지만 내 가정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언제까지 조직을 책임지겠습니까? 고향 쪽 동생들은 거의 다 저를 따라 손을 씻었습니다. 김태촌 조양은 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 적잖은 주먹들이 공개적으로 새 삶을 선언하고도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 재구속의 빌미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주변의 유혹도 유혹이지만 무엇보다 당사자의 의지가 약했던 것이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손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서울을 떠나야 합니다. 서울에선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습니다. 온갖 유혹의 손길이 뻗쳐옵니다. 시골에서 부모님 모시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양은 형님이나 태촌 형님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시골에 들어가 살면 주먹계에서 차츰 잊혀집니다. 자기 과시도 문제입니다. 제 책을 보고 드라마 영화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저도 영웅심이 있는 놈입니다. 하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저는 지금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애초 안 씨가 주먹계 은퇴를 선언한 것은 세 번째 옥살이가 끝난 직후인 1997년 4월이었다. 그러나 은퇴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대선이 닥치자 정치권은 늘 그래왔듯 주먹들을 선거운동에 끌어들였다. 전국의 주먹들은 각자의 연고와 이해관계에 따라 줄을 갈라섰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검찰에 불려갔다. 마약 복용 혐의였다. 서울 손님을 접대하는 술자리에 불렀던 아가씨들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안상민은 소변 모발 검사를 받았다. 음성 반응이었다. 그런데도 구속됐다. 폭행 등의 혐의가 덧붙여졌다. 1년 6개월형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괘씸죄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뭔가 정말 이 세계를 떠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습니다. 이어서 조일환 이야기. 한국 주먹사에서 조일환 씨가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독특하다. 조 씨는 주먹계 거봉인 고 김두한의 공인 후계자다. 김두한은 생전의 동료와 후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 씨를 자신의 후계자로 공식 인정했다. 천안곰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조 씨의 근거지는 충남 천안이다. 20대의 충남 일대를 휘어잡은 그는 타고난 힘과 배짱을 바탕으로 지난 40여 년 동안 전국 주먹계의 이름을 떨쳐왔다. 한가락하는 건달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집이 천안인 조 씨는 서해안에서 대형 횟집을 경영하는 한편 상가 개발과 분양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주먹 출신으로는 드물게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자신의 주먹 생활을 그린 물의 아들을 비롯해 지금까지 10여 권의 책을 펴냈으며 최근엔 한국 전통 무술과 정착 무술의 실제라는 편저를 내기도 했다. 법은 평등해야 하고 폭력배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얼마 전 김태촌을 면회했습니다. 형님, 나 지금 많이 아픕니다. 그래요. 그대로 두면 교도소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워낙 살려는 의지가 강해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11년째 형을 살고 있는데 그만한 형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양은이파 부두목이라는 강화무게는 1980년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살았습니다. 실제보다 몇 배로 부풀려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조직들 간의 싸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양은도 그랬지만 엄밀히 따지면 주먹들끼리 싸운 것입니다. 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군사 정권의 희생물이었던 겁니다. 공권력 시각에선 주먹은 건달이든 조폭이든 다 사회악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호남에서 서울로 올라온 주먹들은 주로 하선이었습니다. 주로 유흥업계 주변에서 활동했습니다. 호남 주먹의 대표 주자는 김태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양은은 워낙 일찍 잡혀 들어간 데다 15년이나 있어서 활동 기간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에서 득을 보는 호남 주먹도 있지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호남 출신 주먹은 권력층과 가깝다는 이유로 서울을 떠나야 했습니다. 김태촌도 비슷합니다. 김태촌도 권력층의 비호를 받는다는 이야기 이후 실제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잡혀가게 됩니다. 몸 상태를 감안하면 석방해야 하는데 정권의 비호 세력이 있다는 오해를 살까봐 못하는 겁니다. 조일환 얘기를 들으면 호남 주먹들과 정치권 관계를 색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과거 호남 주먹들이 각종 선거 때 호남 출신 정치인을 지원한 것은 정치권이 주먹계를 이용하는 일반적 관행과 달리 자발적 행위였다는 것. 다시 말해 대가와 상관없이 순수한 애향심에서 비롯된 봉사활동 성격이었다는 것이다. 조 씨 설명대로라면 한국 주먹계의 현상과 본질엔 큰 차이가 있다. 조 씨는 언론이 주먹 세계의 변화와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주먹들은 희생자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패밀리는 무슨? 과거와 같은 조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엔 형님이 부르면 앞뒤 잴 것 없이 달려가고 신발을 지키라면 하루 종일 신발을 지켰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느 줄에 서면 배부를 것인가부터 생각합니다. 옛날 태촌이 밑에 있던 애들
지금은 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조양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론 과거 동생들과 전혀 만나지 않아요. 이번에 양은이파 부두목으로 구속된 오아무개가 마치 양은이 뒤를 잇는 것처럼 보도됐던데 우리가 볼 때는 우습죠. 뉴스와 현실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 바닥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대장 노릇합니다. 이번에 부두목급이라고 걸린 애들은 가지일 뿐입니다. 실제 몸통은 그대로 있고 가지만 잘려나갑니다. 조 씨에 따르면 어느 사회나 상류층이 있듯 주먹사회에도 상류층이 있다. 겉보기엔 폭력 조직 두목이 주먹계를 호령하는 것 같지만 진짜 실력자는 따로 있다. 바로 주먹계의 상류층 인사들이다. 이들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모든 걸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실체를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없습니다. 이들이 마음먹으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며 검찰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주먹사회를 움직이고 있다.